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올 자격이 없다고. 지금 누구한테 그렇게 반말이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보안 요원 불러서 당장 끌어내라니까.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서울 시내의 고급 쇼핑몰 중앙 안내 데스크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평소에는 화사한 조명 아래에서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한순간에 기분 나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안내 데스크 앞에는 한 사람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를 향해 안내 데스크 직원이 손가락을 흔들며 몰아쓰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 사람 안내 데스크 직원 맞아? 손님한테 저렇게 소리를 지르다니. 혹시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록해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이 주변에서 저마다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서 한 남성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자세히 보자 눈이 커졌다. 익숙한 얼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잘 아는 인물이 분명했다. 바로 대한민국 축구 스타 손흥민이었다. 저기요, 저도 똑같이 줄 서서 기다렸고 지금 공손하게 부탁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 요청이라면서요? 점자지도? 여기 그런 거 없습게다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스타랍시고 특혜라도 받으려는 거예요? 특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모두가 편리하게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싶었던 겁니. 최근 싱가포르 쪽에서 아시아 전역에 점자 안내도, 즉 촉각 지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진짜 귀찮게 굴지 마시고 그런 건 외국에서나 하는 거겠죠. 여긴 서울이고 우리 쇼핑몰은 원래 이런 서비스 안 합니다. 그럼 개선할 수는 없나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 몇몇 지역도 싱가포르 측과 협약 맺어 촉각 지도를 도입하려고 검토 중이라던데. 참나, 갑자기 오셔서 그런 대단한 계획을 여기서 요구하시면 제가 어쩌라고요? 그리고 자꾸 손흥민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런 이름 따위 상관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숨죽인 채로 이 대화를 지켜보았다. 일부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촬영 중이었다. 한 여성 관람객이 옆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저건 너무 무례하잖아요. 누가 봐도 저 직원 태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게요. 유명인이라서 더 까칠하게 구는 건가? 아니면 원래 저러는 사람인가? 중년 남성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거 제대로 인터넷에 올라가면 시끄러워질 텐데. 한편 박 과장은 지금의 상황을 권위로 제압하려는 듯 손흥민에게 매서운 눈빛을 던졌다. 보안 요원, 여기 사람 너무 시끄럽게 굴잖아. 쇼핑몰 이미지에 피해 주는 거 안 보입니까? 시끄럽게 한 건 저보다는 과장님 같은데요. 뭐라고? 지금 날 무시해요? 무시가 아니라 제가 그냥 조용히 물어봤습. 이 쇼핑몰에는 혹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냐고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다. 손흥민 선수가 왜 여기 와 있는 건지 궁금하네. 그리고 점자 지도 이야기는 또 뭘까? 그러자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나도 뉴스를 얼핏 본 것 같은데 싱가포르가 주도적으로 아시아권 쇼핑몰에 촉각 안내도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이 있대. 손흥민이 그 캠페인에 홍보대사 비슷하게 참여한다는 소문 들었어. 그런데 왜 하필 여기서 싸움이. 글쎄, 그쪽이 그렇게 거칠게 나온 걸 보니 뭔가 미리 준비도 안 됐고 귀찮으니까 쫓아내려는 모양인 것 같네. 한편 안내데스크 뒤편에서 다른 직원들이 잔뜩 겁먹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박 과장님, 손님이신데 좀 더 예의 있게. 저분 진짜 그 손흥민 맞아요. 흥,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그래도 우린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점자지도? 말도 안 돼. 우린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얼마 전부터 본사에서 말하길 장애인 접근성 개선 정책이 곧 시행된다고. 내가 과장인데 그 정책 시행 전까지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손흥민은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말을 이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잠깐만 저와 대화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곳에 뷰라일 지도가 당장 설치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계획이 없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싶었을 뿐입니다. 말이 길어요. 그리고 그런 거 제가 결정 못해요. 그럼 결정권자분과 연결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봐요. 나한테 자꾸 요구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특별 대우 받으려고 설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 커졌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박 과장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아니, 저건 진짜 아니지. 아무리 바쁘다지만 저건 서비스업 종사자로서 예의가 없잖아. 저렇게 나오면 나중에 문제 크게 될 텐데. 한편 데스크 근처에 있던 젊은 학생 둘이 스마트폰을 꺼낸 채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이거 찍어서 SNS에 올리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 팬들이 많잖아. 당연히 난리 나지. 근데 나도 촬영 중이야. 이건 개선이 필요한 문제 같아 보여. 조금 떨어진 곳에서 구경하던 중년 여성도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쇼핑몰, 꽤나 유명하고 비싼 곳인데도 정작 고객을 이렇게 대한다니 믿기지 않네. 게다가 손흥민 같은 국제적 스타를, 글쎄, 유명인을 떠나서 장애인 편의시설 요구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설령 평범한 사람이 요청했어도 문제죠. 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 근처에는 인파가 몰려들고 구경꾼들은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이 갈등을 해석하며 웅성거렸다. 어느새 쇼핑몰 경비원 두 명이 긴장된 얼굴로 다가왔다. 과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보안 요원들, 이 사람 데리고 나가요. 시끄럽게 굴고 있으니까. 아니, 제가 무슨 소란을 피웠다는 겁니까? 지금은 거의 과장님 혼자만 큰 소리 치고 계시잖아요. 보안 요원들이라면 어서 처리해요. 경비원 둘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분 특별히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건 아니신데요. 어쨌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니까 내보내달라고. 한편 손흥민은 억울한 듯 한숨을 쉬었다. 저도 나가겠습. 하지만 나가기 전에 제 질문에 대한 대답만이라도 듣고 싶어요. 이 쇼핑몰은 향후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가요? 박 과장이 콧방귀를 뀌듯이 대답했다. 그딴 건 없어요. 여긴 인류 쇼핑몰이고 원래부터 그런 시설 없이도 잘 운영돼 왔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시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구경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 크게 말했다.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요. 저도 시각장애인 가족이 있는데 접근성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자 다른 목소리도 거들었다. 손흥민 선수가 뭘 잘못했나요? 그런 거 물어보는 것조차 죄예요. 경비원 중 한 사람이 침착하게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님, 혹시 다툼을 더 크게 만들 의도는 아니시죠? 가급적이면 저희가 다른 곳에서 이야기 도와드리면 네, 저도 조습 이분이 계속 소리 지르니까. 그러나 박 과장은 막무가내였다.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쇼핑몰에는 점자지도 같은 거 필요 없고 만들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하면 싱가포르로 가라지 왜 여기서 난리냐고. 그 말에 주변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한쪽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던 지역신문사 기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죄송한데 제가 기자인데요. 지금 진행 상황을 간단히 여쭤봐도 될까요? 손흥민 선수께서 공식적으로 이번 쇼핑몰의 촉각 안내 지도 관련 제안이나 협의를 위해 오셨나요? 손흥민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협의를 요청하고 싶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대화가 잘 안 되네요. 박 과장은 뒷짐을 지며 비꼬듯 대답했다. 기자님도 잘 들으셨겠지만 우린 그런 거 검토할 여력 없어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기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물었다. 손흥민 선수, 싱가포르 측에서 시작된 이 아시아 전역 쇼핑몰 점자 지도 설치 캠페인에 참여 중이신 걸로 알고 있음 맞습니까? 네, 저도 시각장애인 접근성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작은 역할이라도 해보려고 합니. 그리고 한국의 여러 쇼핑몰과 협력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박 과장은 틈을 주지 않고 말을 가로챘다. 기자님, 쇼핑몰 접근성 정책은 국가가 나서서 할 일이죠. 우리 같은 민간 업체에 자꾸 요구하는 건 무리 아닙니까? 그러자 기자가 가볍게 한숨 쉬었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해외에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개선하는 추세이기도 해요. 이곳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쇼핑몰 중 하나로 해외에서도 유명하니 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본보기가 되고 싶지 않습됐죠? 그 순간 몰려든 인파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일한 지 얼마 안 된 인턴 직원입니. 사실 본사 쪽에서는 이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매뉴얼에도 촉각 지도 검토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 과장이 돌아서 인턴을 째려보며 분노했다. 너 지금 어디 편이야?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도 아직 공식 발표도 안 됐고 결정된 게 없잖아. 맞아요. 공식 발표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문서가 circulating 하고 있어요. 우리도 곧 싱가포르 사례 참고해서 시범 실시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인턴 주제에 감히 내가 하는 말을 반박해? 정식 직원도 아니면서. 손흥민은 그 인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쇼핑몰 내 주요 지점에 점자 표지판을 설치하고 전체적인 안내 지도를 촉각판으로 제작해서 출입구나 안내 데스크에 배치하자는 취지였어요. 실제로는 본사에서 예산 편성과 구체적 설계를 준비 중인 걸로 들었습. 그런데 중간 관리자나 일부 경영진이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박 과장은 얼굴을 붉히며 다시 소리쳤다. 그런 서류는 아직 실행 여부도 모르는 계획일 뿐이야. 괜히 여기서 설레발 치지 마. 기자는 흥미롭다는 듯 계속 촬영 버튼을 누르고 있었고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거 기사 나면 큰일 나겠다 하는 말들이 오갔다. 아니 그럼 결국 쇼핑몰 관리 부서에서 예산이나 인력을 아끼려고 미루는 거잖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장애인 지원 시설은 투자 대비 이윤이 적다고 생각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야기는 점점 더 커져갔다. 한편 손흥민은 거친 숨을 내쉬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애썼다. 저는 이 일에 제 이름을 팔 생각이 없습. 그리고 저를 스타로 특별 대우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요. 단지 이 쇼핑몰이 다른 분들께도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박 과장은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다. 듣기 좋게 포장하시네. 어차피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시각장애인을 위한다? 좋아 보이네. 하지만 우린 지금 바쁩니다. 주변에서 갑자기 한 노인이 손흥민에게 다가섰다. 손 선수, 내가 여기 자주 오는데 솔직히 안내 데스크에서 저렇게 무례한 적은 처음 봅니. 근데 말이죠. 이 몰에서 예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민원이 꽤 있었는데도 잘 안 고쳐졌어요. 또 다른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듣긴 했어요. 엘리베이터 안내 음성 고장, 점자 유도 블록 누락 같은 것들이요. 이 쇼핑몰이 워낙 유명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많긴 한데 정작 장애인분들은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 쇼핑몰 관리팀에서 급히 연락을 받았는지 중간 관리 작업으로 보이는 이가 달려왔다. 그는 상황을 살피고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박 과장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죠? 아, 김 부장님, 별일 아닙니? 이분이 자꾸 쓸데없는 요구를 해서. 김 부장은 고개를 돌려 손흥민을 확인하고 나서 깜짝 놀랐다. 손흥민 선수 맞으신가요?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불편함을 겪으셨는지요? 박 과장은 곧장 끼어들었다. 불편함이 아니라 점자 지도 같은 걸 도입해달라고 막 우기길래 우긴 게 아니라 부탁드린 겁니. 그리고 이건 장애인분들께도 필요한 일이니 제안 차원으로 말씀드렸고요. 김 부장은 난감해하면서도 표정에서 뭔가 큰 문제를 감지한 듯했다. 주위의 수많은 시선, 그리고 카메라, 녹화 중인 스마트폰. 그는 메모지와 펜을 꺼내 들었다. 손 선수님,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 사실 본사 차원에서 촉각 안내도 설치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임니 혹시 언제쯤 실시 예정인지 구체적인 안은 있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저는 이번에 싱가포르의 시범 사업도 직접 살펴봤고 한국에도 적용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박 과장은 여전히 못마땅한 눈빛으로 김 부장을 쳐다봤다. 김 부장님, 그냥 이 사람 돌려보내면 안 될까요? 여기 지금 정신도 없고 우리도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영상이며 증인들이 잔뜩 있습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손 선수님이 공식적으로 협조 의사를 밝히신다면 본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박 과장은 억울함에 치를 떨었다. 왜 굳이 우리가 그런 걸 해야 합니까? 우리 예산도 빠듯하고 단순히 쇼핑몰 편의시설로 이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공짜로 만들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서는 벌써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애인 접근성을 돈으로만 계산하나 봐. 참 너무한다. 공공장소에서 저런 말을 대놓고 하다니. 그때 김 부장이 고개를 숙이며 손흥민에게 사과하기 시작했다. 손 선수님,
먼저 우리 직원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본사의 공식 방침이 아직 완전히 내려오진 않았지만 저도 내부에서 해당 건을 긍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흥민은 약간 지친 표정을 지으면서도 차분하게 답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는 단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응원의 목소리가 나왔다. 손 선수 힘내세 이런 거 꼭 바뀌어야죠. 맞아요. 저희도 응원합니다. 박 과장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더니 살짝 겁먹은 표정이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버티려는 듯 입을 앙다물었다. 아직 결정된 거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이 말을 들은 김 부장은 한숨을 쉬며 보안 요원에게 시선을 보냈다. 두 분, 일단 박 과장님을 조금만 진정시켜 주세. 손님께 저렇게 언성을 높이면 어떡합니까? 경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박 과장에게 다가갔다. 과장님, 여기선 잠시 벗어나시는 게 어떠실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무 격앙된 상태이시니 진정하시고. 박 과장은 입을 꾹 다문 채 안내 데스크 뒤로 물러섰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비판적으로 쏠리자 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손 선수님, 이쪽으로 잠시 옮겨서 이야기하실까요? 김 부장이 제안하자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구경꾼들도 우르르 뒤를 따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관리팀 사무실로 이어지는 복도로 들어서자 소음이 조금은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저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켠 채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본사도 싱가포르에서 시행 중인 촉각 안내도 시스템에 관심을 두고 있습. 다만 내부 반대도 있어서 아직 최종 확정은 못했지만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렇다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제 의견이 꼭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제가 가진 해외 사례 자료나 싱가포르 관계자와의 연결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 사실 이 문제가 단순히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쇼핑몰 이미지나 사회적 책임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요. 오늘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공개된 건 당혹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 사이에 함께 따라온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쇼핑몰 측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손 선수님께 어떤 식으로 사과나 약속을 하실 건지. 김 부장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선 손흥민 선수께 정말 죄송하고 또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립니. 우리 직원의 불친절함도 문제가 컸지만 그 근본적 원인은 이 시설 개선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은 저희 관리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 앞으로 본사와 적극 협의하여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와 박수를 쳤다. 잘한다. 이제야 뭔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네. 그래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쇼핑몰에 오는데. 과장님,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예산이나 승인 문제를 두고 미루기만 하면 결국 더 큰 비난을 받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죄송합니 하지만 오늘 일 계기로 저희 쇼핑몰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구경꾼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다. 인턴분 말씀이 옳아요. 저희도 이런 변화 응원합니. 아까 안내 데스크에서 겪은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부장님과 직원분들 중에는 노력하려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기자는 흐뭇하다는 듯 메모를 이어갔다. 오늘 기사 쓰게 되면 부장님 공식 발언을 꼭 포함시키겠습. 긍정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이라면 더 좋겠네요. 손흥민은 주위 사람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문의하고 싶었을 뿐이죠. 그런데 일단 일이 커졌으니 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몇몇 구경꾼이 서로 얘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건 손흥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죠. 다른 쇼핑몰들도 배워야 해요. 그리고 장애인 접근성이라면 점자 지도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김 부장이 박 과장을 다시 한번 불렀다.
박 과장님, 아까 손님께 거친 언사를 한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요? 왜? 왜긴요. 직접 막말까지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고 영상에도 다 남았을 겁니. 그리고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여기에 계신 일반 손님들까지도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박 과장은 난처한 얼굴로 손흥민 쪽을 흘끗 보았다. 이 상황에서 더 버티면 본인에게도 해가 될 것이 뻔해 보였다. 주변에 카메라 렌즈가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끼자 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 제가 좀 흥분했던 것 같습.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박 과장을 향해 가볍게 미소 지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히고 싶지 않았습. 하지만 저뿐 아니라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시설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약간의 안도감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이제 이 갈등이 어느 정도 수습 단계에 들어섰다고 느끼는 듯했다. 한 어린 학생이 손흥민에게 다가와 질문했다. 형, 그러면 여기 쇼핑몰은 곧 점자 지도 같은 거 설치하게 되나요?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대화를 나눴듯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이 된다면 저도 더 자주 올 것 같네요. 우와, 그럼 저도 기대할게요. 그때 김 부장이 다시 한번 공식적인 톤으로 선언했다. 오늘 이 사태를 계기로 우리 쇼핑몰은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접근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 우선 내부 회의를 소집해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고 촉각 안내도 도입을 비롯한 여러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기자도 카메라를 멈추고 환하게 웃었다. 좋은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 같네요. 제가 기사로 잘 다뤄보겠습니다. 그 순간 인근의 다른 쇼핑몰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손흥민에게 명함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처 다른 쇼핑몰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싱가포르 모델을 참고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나중에 따로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 이렇게 좋은 움직임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소식을 들은 몇몇 구경꾼들도 흥분된 목소리로 서로 얘기를 나눴다. 정말 멋지다. 손흥민 덕분에 단순히 축구나 광고 이미지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네. 그래, 이참에 다른 대형 쇼핑몰들도 전부 참여하면 얼마나 좋을까. 박 과장은 비록 체면이 구겨졌지만 크게 반박하지 못하고 한쪽에 서서 씁쓸하게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다. 한 노인이 그를 보고 말했다. 과장님도 앞으로 고객들 만나실 때 조금 더 열린 태도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고객이 스타든 아니든 필요한 건 챙겨줘야 서비스업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침내 상황이 잦아들자 쇼핑몰 경비원과 다른 직원들이 모여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김 부장은 손흥민에게 가볍게 허리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이렇게 큰 소동이 벌어져 죄송합니. 앞으로 정책회의에 손 선수님께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적극 귀 기울이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 무엇보다 저 혼자 뭘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장애를 가진 분들도 더 편하게 세상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하면서도 모두 조금 전의 사건을 잊지 못하는 듯 틈틈이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했다. 그중 몇몇은 이미 SNS에 현장 영상을 올렸는지 좋아요가 벌써 몇 개 달렸다 라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형, 이거 내 친구들도 보라고 공유해야겠다. 이렇게 조금씩 세상이 나아가는 걸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잖아. 맞아. 그리고 쇼핑몰 측도 이번 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지. 잠시 뒤 인턴 직원이 다시 손흥민에게 다가와 머뭇거리며 물었다. 선수님,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 혹시 개인적으로 문의드려도 될까요?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손흥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저도 서로 배우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제든 이메일이나 SNS 메시지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해 드릴게요. 그 말에 인턴 직원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러자 바로 옆에서 어떤 젊은 남성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말했다. 손 선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 지금 이 모든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점 같은 거요. 손흥민은 조금 생각하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다. 장애인 접근성은 특정 그룹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변화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어느 정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를 느꼈다. 안내 데스크 부근의 한 구석, 박 과장은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곁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달랬다. 과장님, 오늘 일이 조금 과격하게 벌어졌지만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접근성 문제는 언젠가 해결해야 할 과제잖아요. 그래, 근데 예산이니 절차니 쉽진 않을 거야. 그건 저희가 함께 아이디어 내보고 노력해보면 되잖아요. 외부 지원이나 다른 협력 방안도 있을 테고요. 알았어. 내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나 보군. 앞으로는 좀 생각을 바꿔보도록 하지. 사람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푸근한 미소를 지었다. 흩어지면서도 여기저기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기대된다. 우리도 작은 목소리지만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의견 내야겠다. 등의 대화가 이어졌다. 관리팀에서 즉석으로 짧은 공개 발표를 하기로 하고 마이크를 잡은 김 부장이 쇼핑몰 전체에 방송했다. 오늘 불편함을 겪으신 모든 고객님께 사과드립니. 저희는 앞으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촉각 안내 지도와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겠습.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몇몇 손님이 환호성과 박수를 보냈다. 방송이 끝나고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근처 벤치에서 잠시 숨을 고르다가 마침 다시 찾아온 기자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선수님, 오늘 일로 아마 기사가 크게 나갈 텐데 혹시 원치 않으시면 아니요, 괜찮습.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 이슈를 알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다만 너무 자극적으로 소비되지만 않았으면 합니. 제가 원하는 건 스캔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선이니까요. 알겠습. 저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김 부장 그리고 주위 직원을 향해 말했다. 오늘 실랑이가 컸지만 결국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시 환기시킬 기회가 된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꼭 연락드리겠습. 죄송했고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갈등과 긴장은 서서히 해소되었다. 쇼핑몰 한복판에서 시작된 거친 논쟁은 뜻밖에도 많은 이들에게 접근성 문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영상과 기사들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대중은 이번 일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현실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뜨겁게 토론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여러 SNS와 커뮤니티에는 손흥민, 국내 쇼핑몰의 촉각지도 도입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기사 링크가 쏟아졌다.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부터 우리 동네 쇼핑몰도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넘쳐 흘렀다. 쇼핑몰 측은 곧바로 본사 차원의 회의를 열어 장애인 편의 정책에 세부 실행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쇼핑몰 공식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다.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촉각 안내지도 시범 도입 확정. 빠른 시일 내에 매장 배치 및 직원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그리고 그 아래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공간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기쁨을 나눴고 여기저기서 응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편 그날 큰 소리를 냈던 박 과장도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하고 자발적으로 접근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했다. 비록 그에게는 쉽지 않은 변화였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는 고객 응대 방식부터 먼저 바꿔보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쇼핑몰 입구에서 만난 어느 노인이 박 과장을 알아보고 말을 건넸다. 과장님, 지난번에는 정말 큰일이었죠? 하지만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입니. 앞으로는 우리 같은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정말 반성 많이 했습.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촉각 안내 지도 시범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다시 쇼핑몰을 방문했다. 아직 완벽하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곳곳에 새로 설치된 점자 표지판과 안내 데스크 구역에 놓인 촉각 지도 모형이 돋보였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종종 지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새로운 시도를 알렸다. 손 선수님, 이거 보세. 이제 점자 지도도 꽤 보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아직 시범용이긴 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분명히 이걸 필요로 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손흥민을 다시 보며 감탄했다. 보통 이런 갈등이 있고 나면 끝에서야 그냥 사과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이번엔 실제로 뭔가 달라졌네. 스타가 직접 나서서 도왔고 쇼핑몰도 그 여론을 무시하지 못했으니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지. 손흥민은 밝은 미소로 화답했다. 여기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미습. 오늘 이 변화가 앞으로 더 많은 곳으로 번져나가길 바래요. 그 말을 들은 인턴 직원, 이제는 정식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이 다가와 입을 열었다. 선수님,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도 앞으로 소외된 분들을 위한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곧바로 제안하고 추진해 보려고요. 정말 잘 생각했네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 노력해 봅시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둘러싸고 격려하며 박수를 보냈다. 누군가는 사진도 찍고 누군가는 이 현장을 SNS 라이브로 중계하며 친구들을 초대했다. 와, 진짜 다른 곳도 이렇게 변하면 좋겠다. 앞으로 더 많은 쇼핑몰, 백화점, 공공시설까지 촉각 지도나 음성 안내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맞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야 해.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다. 그럼요, 작은 실천이라도 많은 사람이 동참하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영향력 있는 분이 함께 해주시니 훨씬 빠르게 확산될 거예요. 이제 쇼핑몰 내부에서는 사건 당시의 살벌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히려 화기애애한 기운이 감돌았고 쇼핑몰 직원들과 방문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관리팀에서도 직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한다던데 점자 지도 외에도 휠체어 통로 확충, 시각장애인 안내봉사 인력 배치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대.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되겠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안내 데스크 옆에 비치된 새 촉각 지도 시제품을 살펴보았다. 손끝으로 지도를 만져보며 미소 지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네요.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말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 저도 필요하면 언제든 도울게요. 박 과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조금 망설인 끝에 다가왔다. 손 선수님, 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 그날 제가 너무 과하게 반응해서 앞으로는 다르게 행동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도 그날 많이 놀라긴 했지만 결국 이렇게 뜻깊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저도 반성했습. 고객 응대만이 아니라 제가 이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과장님께서 변화하시겠다고 하니 분명 쇼핑몰 전체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눴다. 짧은 제스처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반성과 다짐이 담겨 있었다. 구경하던 사람들 몇몇이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다. 좋다. 이제 정말 끝맺음이 된 것 같네. 이 사진 SNS에 올려야겠어. 갈등이 화해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마침내 손흥민은 웃으며 쇼핑몰을 나섰다. 주변에 있던 기자, 인턴, 직원들, 그리고 시민들은 모두 그를 배웅했다. 손 선수님, 다음엔 꼭 편안한 쇼핑 즐기시길 바랍니. 저희도 제대로 준비해 놓을게요. 그때는 오늘보다 한층 더 좋아졌기를 바랄게요. 이윽고 쇼핑몰 바깥으로 나가려는 찰나 손흥민은 마지막 인사처럼 말을 덧붙였다.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이 조금씩 바뀔 거라고 믿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힘찬 목소리로 답했다. 맞습니다. 힘내요. 손흥민 파이팅. 우리 모두 함께 바꿔나가요. 그러자 손흥민은 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걸음을 옮겼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모두의 마음속에는 오늘 있었던 갈등이 새로운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었으리라는 믿음과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또 다른 지역 쇼핑몰이나 공공기관들도 하나둘씩 촉각지도, 음성 안내 시스템, 장애인 친화적 구조 개선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상에는 이제야 한국도 본격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이 캠페인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좋겠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넘쳐났다. 그 누구도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라 믿지는 않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시선이 장애인 접근성 이슈로 향하고 또 하나의 쇼핑몰이 변화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 이상 불가능해 보이던 변화가 조금씩 가시화될 것이 분명했다. 그날 쇼핑몰에서 시작된 갈등과 울분,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화해와 약속은 생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간은 그 누구 하나 뒤에 남겨두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손흥민의 한마디와 함께 더욱 선명해졌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골을 많이 넣어서만이 아니라 사회의 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데 목소리를 보탰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 한마디와 함께 대한민국의 여러 공간들이 서서히 시야를 넓히고 있었다. 다음엔 또 어디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사람들은 서로에게 묻고 기대하고 그리고 관심을 이어갔다. 기억해 주세요. 어디서든 여러분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시작해 보세. 작은 차이가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낼 테니까요. 그날의 쇼핑몰 소동이 남긴 울림은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